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3, 4월에 학원에서 진행 중인 심화과정 확인문제 제7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일단 지상권에서 지루 지급 의무입니다. 지상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무상도 가능하다를 지루 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287조 유상일 때 지상권자가 2년입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상일 때 2년 연체인데 여기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갑소유 부동산에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여기서 4번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럼 병이 토지 양수인인데 을이 다시 병에게 또 1년 연체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에게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그럼 4번 그 전후 3번 5번 3번 5월에 걸쳐 지료지급 연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그 4번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양수인은 합산의 2년이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합산에서 할 수 없고 양수인병에게 2년이 되어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죠. 무상 가능합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 때 가능하죠. 단 채무불이행 못합니다. 디귿 아까 했죠.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합산할 수 없다 했죠.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자,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담보지상권 동그라미.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상이익이기 때문에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돈단하고 못합니다. 대신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기억, 담보 목적 지상권, 이게 담보 지상권 설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변제를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합니다. 니은 아까 같은 판례입니다.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자 가로쳐봐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괄호 그때부터 이제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료 지급 동그라미 쳐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무상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돼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유상입니다.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날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틀린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어서 제366조 법정기상문 보겠습니다. 이건 1초 만에 풀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비교합니다.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사례는 갑소유 나대지에 있습니다. 그럼 두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아 가정할 때 자 차이점은 1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고 2번은 나대지인데 이게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저당권자 A 어떤 A가 돈 더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주고 1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없어서 돈 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줍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지상계 각 건물 법정 지상으로 인정될 것인가? 만약 인정된다 가정하면 갑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거죠. 그럼 갑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저당권자도
건물이 있는 토지라 돈 적게 빌려줘서 채권 해소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A가 토지의 저당 설정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입니다. 그럼 언젠가 건물 지어지겠죠. 따라서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이때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건축 중 인정되죠? 하물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나 무허가입니다. 그래도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네, 2번 사례. 나대지의 저당권자가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멋대로 건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지상의 각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될 것인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갑 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겠어야 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줘서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갑 건물이 철거되게 내버려둬야 을이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이제 공식합니다. 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동일인 건물이 있었죠. 그럼 제일 끝에 법정지상권 있다로 끝으로 달려갑니다. 2번 사례.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었고 설정 후에 생겼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제일 끝에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적 여백이 공식 만들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인정되고 건물이 없었으면 나대지란 말이죠. 그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딱 외워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됩니다. 이때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공동저당 후 신축만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1초 만에 끝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그랬나요? 그럼 저당물 경매일 때 366조예요. 저당물 경매입니다. 기억처럼 저당권 있잖아요. 그럼 366조입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저당물 설정된 토지 그리고 그 뒤에 건물이 축소됐죠. 그럼 앞에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 후에 건물이 축소됐죠. 그럼 기억은 X 끝났어요. X. 나대지였죠?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네요. 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에 속하였다. 여기까지 성립합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성립한다. 디귿.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인정된다 그랬죠? 자, 리을.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까지 확인해야 돼요.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이 축조 나왔죠?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이미 2번으로 나왔습니다. 설정 당시만 따지세요. 그 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관법지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1번 법정지상권을 자 양도 동그라미. 그럼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죠. 근데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 데서 맞았어요. 맞았다. 자, 2번은 법정지상권자는 지금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죠. 일단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 취득을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를 양수 동그라미.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있는가? 그럼 이건 법정지상권이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양도 이전됐죠. 그럼 첫째 줄에 처음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죠. 여전히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나 또는 제3자,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5번.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인은 관법제 맞아요.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양자가 자 가로쳐봐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는 관법제 성립하지 않죠. 관법제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괄호친 것처럼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불법 점유이자 부호할 필요 없죠. 이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 승역지에 동그라미쳐요.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말이 바뀌었죠. 요역지가 일필토지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애호야 승일이 승역지는 일부 가능합니다. 답이 3번이고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서 취득은 쉽게 인정해 줍니다. 6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지역권도 물권이라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2번 요역지가 주된 권리. 자, 가로쳐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괄호.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지역권,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아까 나왔죠? 지역권 종된 권리는 가로쳐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괄호. 그게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 안 된다 그랬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2번 일필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죠? 답이 2번이네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죠. 이렇게 토지 일부에도 용익물권 가능합니다.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단 말이죠. 정답 2번이고 3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경우 요역지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4번 지역권에 의한 승역지 동그라미쳐요.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쳐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자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어요. 즉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했는데 계약한 2년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을은 이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을은 중간에 안 쫓겨나고 2년 다 채우고 나가고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을이 병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이 설정자 갑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존속기간에서 이제 토지 건물 전세권은 똑같이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이거 10년입니다. 전세권이라 전자 써봐요. 그러면 1, 2, 3, 4, 5. 다음 최단위입니까? 최장기입니까? 최장기 제한이라 장자 써봐요. 장.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 10년이에요. 10년.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은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최단기간 1년 제한은 건물에만 있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와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남의 등기 없이도 제3 누구에게나 법정된 갱신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걸 외우는데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그래서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이 이유.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 이유. 충청도 사투리처럼 건전한
단일법 이유, 단일법 이유 외우세요. 자, 문제 8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반드시 유상이죠. 3번 건물 전세권이 자 법정에 동그라쳐요. 법정 등기 없이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번이 대항력이 있다 했죠.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조물 소유권 양도되면 자 양수인 동그라쳐요.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대항력 있다. 5번 건물의 일부 동그라쳐요.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동그라미. 경매 청구할 수 없다죠. 일부 전세권자니까 이자가 전부를 전세권으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마쳤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10년 맞죠? 최장기 아까 10년입니다. 2번 우리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란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개존치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즉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X건물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지상권 취득가 있다면 우리의 전세권 여력은 그 지상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이게 304조입니다. 4번 의뢰의 전세권이 자 법정에 동그라쳐요.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동그라쳐요. 등기 없이도 동그라쳐요. 맞았습니다.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 여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협의된 전세권 존속기간이 동그라쳐 보세요.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그 등기 누가 했죠? 등기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10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최단기간은 건물이고 1년이에요. 건전한 단일법 이유.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구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자 신소유자 동그라쳐요. 맞았습니다.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가 대항력이 있다. 3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요소입니다. 4번 구분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동그라쳐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 동그라쳐요. 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전세 목조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되죠? 대신 3번은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용의물권에 관한 기출문제도 잘 정리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